오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아주 특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72세부터 86세 사이 어르신들을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 82%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0살에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 중 무려 90% 이상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약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노인의학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들의 아쉬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실제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며 그분들의 공통점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결론,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도 추측도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비밀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건강보험 청구액도 확연히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 갈 일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드시죠? 밤에 푹 자지 못하고 자꾸 깨시나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만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까지 여러 문제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7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노후 생활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꺼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꼭 다시 돌아보셔야 할 만큼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비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꼭 알려줬을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들은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하셨던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비밀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을 바로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5년간 관찰했더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운동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제가 직접 이름 붙인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69 움직임 법칙. 하루에 단 18분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3분,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깊은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방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보는 것. 이 간단한 3분의 움직임만으로 몸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점심에는 6분,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잠깐 마당이나 복도를 오가며 걸어보세요.
이 작은 활동들이 어느새 6분을 채워줍니다. 저녁에는 9분, TV를 보며 제자리에서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방을 정리하고 손과 허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렇게 아침 3분, 점심 6분, 저녁 9분, 하루 총 18분만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법칙.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진 않나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TV에서 광고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일어나기, 전화 받을 땐 무조건 서서 받기,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허리 통증이 줄고 무릎 부담이 감소하며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집안 동선 바꾸기 법칙. 이건 아주 재밌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리모컨은 일부러 멀리 두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다른 방에 두고 화장실 가기 전엔 일부러 방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귀찮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을 자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매일 다 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TV 광고 나올 때만 일어나 보세요. 내일은 전화 받을 때 서서 하시고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 방 한 바퀴 도는 것만 추가해 보세요. 하나씩만 늘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큰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비밀, 움직임의 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야,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거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무려 6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약이나 비싼 치료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뇌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반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매일 TV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건 아쉽게도 뇌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실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뉴스 이야기하기입니다. TV 뉴스나 신문을 보셨다면 그 내용을 꼭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다더라.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대. 이런 식으로 하루 한 가지 뉴스라도 혼잣말로 정리해보세요. 그 순간 뇌는 정보를 기억하고 말로 정리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를 거꾸로 읽어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753을 보셨다면 357이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두뇌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들어보세요. 문을 열거나 수건을 접을 때도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른 손을 써보는 겁니다. 그 순간 뇌의 반대쪽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냄새 맡히기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비누, 로션 같은 향을 맡아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말해보세요. 이건 커피 냄새야. 이건 화장품 냄새지. 왜냐하면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 요즘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어요. 이렇게 변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숫자 거꾸로 말하기만 해보세요. 내일은 반대손 사용을 추가해 보시고요.
모레는 아침 뉴스 이야기까지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뇌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세든 85세든 뇌는 쓰면 반응합니다.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번째 비밀, 뇌를 자극하는 능동적인 활동. 이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몸보다 더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외로움과 만남에 관한 비밀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끼고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아주 충격적인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 명을 15년 동안 관찰했더니 사람들과 자주 만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5년이나 길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비입니다. 사람을 자주 만난 어르신들의 병원비는 다른 분들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과라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작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인사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괜찮습니다. 이 짧은 인사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두 번째, 목요일 약속의 법칙입니다. 매주 하루, 예를 들어 목요일을 정해 누군가와 꼭 만나는 날로 정하세요. 그게 특별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마트에 같이 가는 것도 좋고 복지관에 함께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일주일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들려주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들려줄 만한 보물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네 번째, 배우기의 법칙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고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어디서든 스마트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 혼자였던 시간이 누군가와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제가 만난 김정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거의 없으셨고 진료실에서도 고개만 숙이신 채 돌아가시곤 하셨는데요.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시고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내가 부른 노래에 누가 박수 쳐주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관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동행, 지나가는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연결이 쌓여 외로움을 막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없을수록 사람과의 교류가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10분이 병원에서 맞는 주사보다 더 큰 효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천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 한 통부터 해보세요. 내일은 이웃과 함께 장을 보러 가보시고요. 모레는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식사와 입맛, 건강한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맛이 없어요. 먹는 게 귀찮고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대로 두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회복력까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식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 6개월 동안 식사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무려 92%의 어르신들이 입맛이 돌아왔고 기운도 좋아졌다고 답하셨습니다. 게다가 병원 입원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약을 먹은 것도 건강식품을 챙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사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식탁 위에 5가지 색깔 음식을 매일 올리는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검은색, 이 5가지 색만 잘 챙기셔도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토마토나 홍시, 노란색은 계란이나 단호박, 초록색은 상추, 시금치, 깻잎, 하얀색은 두부, 무, 우유, 검은색은 김, 검은콩, 참깨.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물 마시기 타이밍입니다. 물은 하루에 4번만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아침 식사 전에 1컵, 점심 식사 전에 1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식사 중이나 후보다 식사 전에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금씩 자주 먹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5끼로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7시 죽이나 밥 반 공기, 오전 10시 바나나 반 개나 삶은 고구마, 점심 12시 밥 반 공기와 반찬, 오후 3시 요구르트나 삶은 달걀, 저녁 6시 밥 반 공기와 가벼운 반찬. 이렇게 소량으로 자주 먹으면 소화가 편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 단백질 챙기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고기 대신 두부, 계란, 우유, 콩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계란은 하루 1개만 드셔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꼭꼭 씹기입니다. 음식은 최소 20번 이상 씹고 삼키세요. 그리고 식사할 땐 TV를 끄고 음식에 집중하며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부담이 줄고 소화 흡수도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이정분 어르신은 예전엔 라면으로 하루를 때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법을 바꾸신 뒤로 요즘은 속이 편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색깔 있는 음식 5가지, 물 4번 나눠 마시기, 식사 5끼로 나누기, 단백질 꼭 챙기기, 음식은 천천히 씹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입맛이 살아나고 소화가 좋아지며 잠도 더 잘 오고 화장실도 편해집니다. 먹는 게 곧 건강입니다. 입맛을 살리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안 구조와 환경을 살짝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사고의 80%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막는 아주 쉬운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평생 살던 집인데 뭐가 위험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집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병원에 오게 되는 사고의 80%는 집 안에서 발생했고 그중 95%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하거나 큰 돈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돈 거의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집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밝은 빛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두운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화장실, 계단, 현관처럼 자주 다니는 곳은 특히 더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구를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세요. 스위치는 낮은 위치에 두시고 불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스위치 옆에 야광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좋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끄럼 방지의 법칙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나만 깔아도 넘어질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 손잡이도 꼭 설치하세요. 비싼 제품 필요 없습니다. 10,000원 정도면 튼튼한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통로 만들기의 법칙입니다. 집 안에서 방에서 화장실까지
부엌에서 거실까지 꼭 한 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세요. 중간에 있는 의자, 화분, 전기 코드 같은 장애물은 다 치워주시고요. 전선은 벽 쪽으로 바짝 붙여 고정해 두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발에 걸리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손이 닿는 곳의 법칙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모두 허리 높이에 두세요. 컵, 약, 리모컨, 전화기 등은 서랍이나 높은 선반보다 서서도 앉아서도 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노년기에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다섯 번째, 앉을 공간 만들기입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만 놓아보세요. 신발 신을 때 앉을 수 있고 외출 전후에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부엌에도 조그만 의자를 두면 좋습니다. 음식하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넘어짐을 예방하는 생활 속 장치입니다. 여섯 번째, 온도 조절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거실과 화장실 사이 온도 차가 크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온도계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욕실 입구에 히터나 작은 난방기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언제 다 바꿔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전등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화장실 매트를 하나 깔아보시고요. 모레는 현관에 의자 하나만 놓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박옥희 어르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진 뒤 욕실 손잡이 하나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안전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쓰는 공간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안정, 지출 줄이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건강도 걱정이지만 돈이 더 무섭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갑자기 집을 고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지출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70%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병원비, 수리비, 가족의 긴급 부탁 등 갑자기 빠져나가는 돈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 점검의 법칙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험료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상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은 갱신 조건을 다시 따져보세요.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TV 요금에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묶는 결합 상품으로 바꾸면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유료 앱, 사용하지 않는 정기결제는 자동이체를 중단하세요. 작은 돈 같지만 한 달, 1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비상금 만들기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아예 준비하지 않으시거나 한 통장에 전부 섞어 쓰고 계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장을 두 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비상금 전용 통장입니다. 그리고 매달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작게 자동이체로 비상금 통장에 넣으세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병원비나 수리비 등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분리만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세 번째, 혜택 활용의 법칙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병원비 감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기본검진은 대부분 무료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검사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은 할인되며 문화시설은 대부분 무료 입장이나 반값 할인입니다. 이런 혜택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정리된 자료도 주고 직접 신청도 도와줍니다. 제가 만난 송재분 어르신은 매달 5,000원짜리 앱, 2만 원 넘는 유선요금, 사용 안 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정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6만 원 넘게 줄었어요. 1년이면 7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지출은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힘이 노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통장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자동이체 내역, 보험료, 통신비부터 점검해 보시고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고 작은 금액부터 따로 떼어 넣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혜택 문의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지혜롭게 쓰면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이 남았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이야기, 바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잘하고, 집을 안전하게 바꾸고, 지출을 줄이는 것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비밀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오신 것 같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먼저 아프셨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젠 나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마음의 상태도 훈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3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일기의 법칙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꼭 일기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햇볕을 쬐었어요. 오전에 마신 커피가 참 따뜻했어요. 이웃과 인사 나눈 게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작은 감사를 하루에 하나만 떠올려도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불안과 외로움이 차츰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웃음 찾기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만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도 좋고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며 웃어도 괜찮습니다. 손자, 손녀 사진을 보며 웃으셔도 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 마음 비우기의 법칙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이제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 예전에 서운했던 일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햇살이 좋다면 그 햇살을 느끼고 마시는 차 한 잔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 내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이든 지금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 마음을 다독이는 일,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제 7가지 비밀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움직임의 비밀. 둘째, 뇌 건강의 비밀. 셋째, 만남의 비밀. 넷째, 건강한 밥상의 비밀. 다섯째, 안전한 집의 비밀. 여섯째, 경제적 안정의 비밀. 일곱째, 마음의 행복의 비밀.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